저는 2022년 7월 4.5%의 금리로 7,9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 돈을 지금까지 2년 3개월 동안 굴리는 대가로 월 30만 원씩 지금까지 총 이자 비용 800만 원을 내왔습니다. 2년 전에 7,900만 원으로 산 TQ가 지금은 2.5배가 돼서 2억이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TQ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민감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하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급한 것이 악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 사회 실험을 짧게 소개하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A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 과제를 부여하면서 일정 시간 뒤에 옆 건물로 이동해서 발표를 시키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옆 건물로 이동하는 중간에는 다친 것처럼 연기하는 연기자를 심어놓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 부상자를 도와주느냐가 이 사회 실험의 관찰 포인트였습니다. 한 집단은 발표하기 전에 여유롭게 옆 건물로 출발시켰고, 나머지 집단은 발표에 임박해서 옆 건물로 출발시키고 관찰하였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이 부상자를 많이 도왔을까요? 잘 사는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찍 출발해서 여유가 많았던 학생들은 대부분이 이 사람을 도와주었지만, 늦게 출발해서 시간이 촉박한 학생들은 대부분 이 부상자를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다른 게 아니고 급한 게 악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투자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언제까지 갚아야만 되는 만기가 정해져 있고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일명 급한 돈이라고 하겠습니다. 급한 돈으로 투자를 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수익을 내지 못하면 그 손해는 오롯이 내가 부담해야 되는 손해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걸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시간적 여유가 되고 소득이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꾸준히 들어오고 그리고 또 직장이 안정적이다? 그렇다면 비투도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도 자본주의 시대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 살 때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는 것에 대해서 혹은 사업할 때 대출받아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데에 반해서 대출받아서 주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도 다를 게 없습니다. B2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입사를 했는데요. 그때 떨어지는 주식을 보고 내 수중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신규 직원이었던 신세가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그때는 워낙 사회 초년생이었고 대출이란 걸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대출을 했을 겁니다. 지나간 일이라고 말 쉽게 하지 말라고요? 그럼 2년 뒤인 최악의 한 해였던 2022년도에는 왜 대출 안 했냐고요? 아니요. 저 그때 그래서 대출했습니다. 2022년도에 시장이 과도하리만큼 계속 무너져 내릴 때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좋아하면서 과감하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2020년도 코로나 폭락 때 대출을 못 받았던 게 그게 그렇게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폭락장이 온다면 내 과감하게 대출을 받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떨어진다고 무섭다고 또 가만히 있기에는 나중에 다시 회복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 나 지금 돈 잘 벌고 있고 돈 당장 쓸 일 없고 미국 주식은 언젠가 회복한다 라는 저의 상황과 미국 주식에 대한 믿음이 맞아떨어지면서 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TQ가 20달러 중반쯤에 대출을 해서 마구마구 쓸어 담아서 말 그대로 폭력적으로 평단을 낮추고 수량을 늘렸습니다. 제 딴에는 정말 굉장한 베팅을 했던 것이고 하마터면 심각한 악수가 될 수도 있었던 결정이었겠죠. 저라고 뭐 이렇게 1, 2년 만에 회복할 줄이나 알았겠습니까? 혹자는 운 좋게 저점을 맞춘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TQ가 그때 당시에 16달러까지 더 고꾸라졌던 걸 생각해보면 대출받고도 그 대출금이 거의 반토막까지 나는 것도 경험했으니까 저는 제 스스로가 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사업 자금을 대출받는 거는 뭐 결과가 무조건 좋을까요? 똑같습니다. 부동산이나 사업으로 돈 벌면 돈 잘 버는 거고 주식으로 돈 잘 벌면 도박이나 투기로 버는 건가요? 그리고 부동산하고 사업 쉽게 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결국에는 돈 많이 번 사람이 승자 아닐까요? 대출해서 주식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미국 주식이니까요. 대출해서 이상한 소형 테마주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사고 또 대출해서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고 이러는 게 투기이고 도박인 것입니다.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주식이든
현명하게 레버리지를 잘 일으킨다면 빠른 자산 증식에 굉장한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소득 수준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의 대출이라면 대출은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고마운 금융 시스템입니다. 저는 2022년 7월 4.5%의 금리로 7,9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 돈을 지금까지 2년 3개월 동안 굴리는 대가로 월 30만 원씩 지금까지 총 이자 비용 800만 원을 내왔습니다. 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연봉이 1억 원인데요. 월 30만 원의 이자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금액으로 7,900만 원을 굴릴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기회와 레버리지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 전에 7,900만 원으로 산 TQ가 지금은 2.5배가 돼서 2억이 된 겁니다. 그동안 지출된 800만 원의 이자 비용과 그동안 오른 2억 원의 투자 수익은 25배 차이입니다. 레버리지가 제대로 작동한 것이죠. 재테크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그동안 대출받았다가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 등으로 무너진 사람들을 조사해봤는데 대출금이 본인의 연 실수령 소득의 곱하기 2배가 넘어가게 되면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한 달에 실수령이 5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연간 실수령액은 6천만 원이고 여기에 곱하기 2 한 1억 2천만 원이 정말 다 날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치 본인의 수익 곱하기 2배까지 대출받아서 투자해라 라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요. 대출받은 투자금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는 것은 내 돈이 녹아내리는 걸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 좀 낸다고 치면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 본인의 연간 실수령 금액의 1에서 1.5배 정도까지만 투자하는 게 그래도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B2는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만의 기준과 상황을 잘 파악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기준으로 나스닥 지수가 전고점 대비 30% 정도가 빠지면 B2를 진행하고자 마음을 먹고 있었고 제가 대출을 받은 시점은 나스닥 지수가 11,458포인트로 기존 전고점이었던 나스닥 지수 16,036포인트에서 28% 떨어진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역시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한 대출금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서 계속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였으므로 대출의 상환 조건도 반드시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갚아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급한 돈이 되기 때문에 그 투자 싸움은 이길 확률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출을 이용한 투자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제대로 활용하면 자산 증식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재정적 파탄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투자는 항상 위험을 동반하니까 충분한 고민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성공적인 투자자는 시장에 늘 머물러 있으면서 기회를 포착하고 적절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되 항상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그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티큐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